2년 만에 이런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미국 건설업계 수십 년 역사상 이렇게 혁신적인 건축 방식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LA 시청 건축과에 한국 건설사의 파격적인 아파트 설계도가 도착했을 때 베테랑 공무원이 그 도면을 처음 보고 터져나온 비명소리가 건물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년 후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일축하며 의심을 보였던 그 공무원은 우리도 이 방식을 배워야 한다며 그 설계도를 인정하고 빠르게 태도를 전환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사건 이후 LA 시정부가 내린 전례 없는 결정입니다. 이 파격적 조치는 미국 건설업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한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가슴 뭉클해지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LA에서 시작된 한국 건설인들의 놀라운 혁신의 여정, 그 현장의 증인이었던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LA 시청 건축심의과의 수석 검토관 데이비드 클라크입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며 수천 개의 설계도를 검토해왔어요. 솔직히 말해 제 눈을 속일 수 있는 건축가는 거의 없었죠. 지난 20년간 이 자리에서 크고 작은 건물들의 운명을 결정해왔어요. 매번 안전성, 실현 가능성, 법규 준수를 꼼꼼히 따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건 화창한 5월의 어느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쌓여있던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특이하게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태양건설이란 이름과 함께 한글로 된 로고가 있었죠. 또 하나의 야심찬 한국 회사인가 보네 생각하며 파일을 펼쳤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일 속 설계도는 제가 20년 커리어 동안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기존 미국식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모듈형 선제작 공법에 스마트 건설 기술, 첨단 재료 과학까지 총동원한 접근법이었죠. 마치 과학 잡지에서 나올 법한 미래 건축물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프리캐스트 통합 모듈러 시스템이라는 생소한 공법이었죠. 건물 구성 요소의 9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한다는 개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뭐지?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옆자리의 마이크가 제 반응을 보고 다가와 함께 설계도를 살펴봤어요. 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윌셔대로의 40층짜리 복합 건물을 고작 2년 만에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니까요. 기초 공사만 해도 보통 1년은 걸리는데 말이죠. 처음엔 타이핑 실수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2년이 맞았어요. 보통 우리가 잡는 공기는 최소 5년인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것 좀 봐. 한국 사람들이 윌셔 블러바드의 마법의 성을 지으려나 봐. 라고 농담했죠. 동료도 파일을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말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허가만 1년인데 2년 안에 완공이라니 꿈도 크시네. 점심시간 동안 이 황당한 계획은 우리 부서의 끊임없는 농담거리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혹시 번역 오류 아닐까? 2년이 아니라 20년의 오타라던지 라고 말하기도 했죠. 솔직히 저는 이런 혁신적 설계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건축에서 혁신이란 단어는 종종 검증되지 않은이란 뜻이었으니까요. 90년대 초에도 혁신적이라던 경량 구조물이 결국 안전 문제로 대규모 리콜과 소송으로 이어졌던 악몽 같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LA는 지진대 위에 있잖아요. 새로운 공법이 실제 지진에서 어떻게 버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미국과 한국은 건설 환경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노동법, 안전규제, 자재 표준까지. 서울에서 효과가 있다고 LA에서도 통할 거란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양건설 대표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현실을 알려주고 거절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과 다른 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태우 대표는 30 중반의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서울과 상하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타임랩스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건물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되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미리 공장에서
90% 완성된 모듈이 트럭으로 운송되어 현장에 도착하면 거대한 크레인이 정확히 위치에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 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전체 건설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부터 모든 작업자가 웨어러블 장비로 실시간 안전 점검을 받는 시스템까지. 제가 SF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규제가 다릅니다. 노동조합도 강하고요. 저는 미팅 내내 규제의 차이, 노동조합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강 대표는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LA 노동조합과 협의를 시작했고 그들의 시스템은 오히려 더 많은 숙련공을 필요로 하며 위험한 육체 노동은 로봇이 대체해 안전성이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솔직히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건축 지식과 경험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성공한다면?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LA 건설업계가 통째로 뒤바뀔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태양건설의 설계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이 방식이 LA에서 통할 수 있을까? 밤에는 가끔 악몽까지 꿨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 무너지고 제가 책임자로 언론에 끌려나가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커피 2잔을 연달아 마시고 태양건설의 설계도를 더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문제점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볼수록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정말 모든 측면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내진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LA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했죠. LA는 지진대의 위치에 있어서 내진 설계가 최우선인데 이 한국 회사의 접근법은 완전히 색달랐어요. 기존 미국식은 건물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지진을 버티는 방식이었다면 태양건설은 건물이 지진과 함께 움직이게 하는 유연한 구조였습니다. 건물 기초부에 특수 댐퍼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던 기술이지만 이렇게 대규모 건물에 적용하는 건 LA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환경 친화적 요소들도 감탄스러웠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과 결합된 스마트 글라스였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까지 갖췄어요. 이론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건물의 30% 수준에 불과했죠. 제가 본 어떤 미국 건물보다도 친환경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청 건축법규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이런 방식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법규 자체에 어긋나진 않아요. 다만 전례가 없어서 승인 과정이 복잡할 수는 있겠네요. 당신 설마 이걸 진지하게 검토하는 건 아니죠? 라고 비웃었습니다. 태양건설은 정말 철저했어요. 제가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상세한 자료로 답변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강태우 대표가 직접 찾아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줬어요.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들이 검증한 보고서였습니다. MIT, 스탠포드, 도쿄 대학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태양건설의 방식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실제로도 효과적일 것이라 증명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20년 경력의 베테랑인데 이 똑똑한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건축 방식을 배워야 하다니. 그래도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고 태양건설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아시아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더군요. 특히 서울의 그린스카이 프로젝트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요. 이 회사가 개발한 특수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는 2배, 무게는 30% 가벼운데도 가격은 거의 비슷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너무 달랐어요. 문화도 노동 환경도 규제도 모두 달랐죠. 서울에서 성공한 방식이 LA에서도 통할까요? 특히 미국 건설 노동자들이 이런 첨단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정말로 2년 안에 완공이 가능할까? 라는 점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건 큰 모험이 될 겁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커리어는 끝장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LA 건설의 새 역사를 여는 일에 제가 기여하게 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태양건설의 프로젝트를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한 거죠. 물론 매달 철저한 감사와 단계별 검증을 조건으로 했어요. 동료들은 절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미친 결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지 아니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지 시간이 말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LA 건설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도전의 선두에는 제가 있었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가득 찬 채로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현장 부지를 혼자 방문했어요.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서서 미래의 건물을 상상해봤습니다. 정말 이 혁신적인 건물이 이곳에 서게 될까? 제 결정이 옳았을까?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였어요. 20년간 익숙해진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건축도 발전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건 전문가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양건설 현장을 매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LA 건설 노동자 대표들과 미팅을 주선해 그들의 우려와 기대를 듣기로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했으니까요. 태양건설의 공사 시작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몰입해갔습니다. 여전히 의심은 있었지만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 커져갔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LA 건설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역사적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태양건설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현장을 방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통적인 공사 현장이라면 기초 공사를 위한 대규모 굴착 작업과 수십 대의 덤프트럭, 먼지 날리는 작업 환경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태양건설의 현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방문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전모에 부착된 AR 기기를 통해 가상현실로 위험 상황을 체험하고 대처법까지 배웠어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철저한 안전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일반 건설 현장은 자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먼지가 날리는 게 보통인데 이곳은 마치 첨단 공장 같았습니다. 특수 살수 시스템이 계속 물을 뿌려 먼지를 잡았고 모든 자재는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의 동선도 색깔별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았어요. 게다가 모든 작업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된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위험구역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공사 속도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초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른 쪽에서는 벌써 3층 구조물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프리캐스트 공법 때문이었죠. 콘크리트 기둥, 벽 심지어 계단까지 모두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와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거였어요. 정말 레고블록 쌓듯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미리 제작된 벽체를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으면 작업자들이 특수 연결 장치로 고정하는 방식이었죠. 한 층을 올리는데 고작 3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그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구석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도 인상적이었어요. 2명의 엔지니어가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전체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현장 위를 날아다니며 3D 스캔을 하고 그 데이터는 설계도와 실시간으로 비교되었어요. 오차가 1mm만 발생해도 빨간 경고등이 켜진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밀 건설이라고 부릅니다. 강 대표가 말했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이 부품을 조립하는 것과 같은 정밀도를 건설 현장에서도 구현하는 거죠. 작업자들도 달랐어요. 모두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작업 지시를 확인하고 완료하면 바로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종이 도면을 들고 다니며 자로 재고 계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작업자들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가 모든 작업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확히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요. 가장 놀라운 건 작업 속도였습니다. 제가 15분 동안 지켜보는 사이에 하나의 벽체가 완전히 설치되었어요. 미국식 공법이었다면 최소 하루는 걸렸을 작업이었죠. 이런 속도라면 정말 2년 안에 완공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떠나면서 고개를 절로 내저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건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건설팀이 작업하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타면서 강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비용을 크게 높이지 않나요? 그는 흥미로운 답변을 해줬어요. 초기 투자는 좀 많이 들지만 공사 기간이 절반으로 줄면 인건비, 장비 임대료, 금융 비용 모두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결과적으로 총 비용은 오히려 15% 정도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봐온 모든 건설 방식에 대한 상식이 뒤집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이 한국 사람들이 혹시 진짜 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첫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그들의 쇼에 넘어간 거야. 초반에만 저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 방식으로 돌아올 거야.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단순한 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건설 철학이었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태양건설의 공사 계획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번엔 의심보다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주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 건설 산업의 미래가 걸린 실험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매주 현장 방문이 어느덧 2달째로 접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더러 태양건설의 홍보대사 아니냐고 놀릴 정도로 그 현장에 푹 빠져 있었죠.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가장 인상적인 건 현장의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멋져 보이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깨닫게 됐어요. 일반 건설 현장에선 자재가 어디 있는지 찾느라 작업자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필요한 자재가 아직 배송도 안 된 줄 모르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태양건설의 현장은 달랐어요. 모든 자재에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태블릿으로 필요한 자재를 검색하면 정확한 위치와 최단 경로까지 알려줬어요. 마치 창고용 구글맵 같았달까요? 어느 날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자재 지연 경고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콘크리트 배송이 30분 지연될 것을 예측하고 연관된 모든 작업 일정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대체 작업 목록을 받아 팀을 재배치했고 결국 그날의 전체 일정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최소 반나절은 낭비되었을 상황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예측 정비 시스템이었어요. 일반 건설 현장에서는 장비가 고장나고 나서야 수리하죠. 그동안 작업은 중단되고 비용은 쌓여갑니다. 하지만 태양건설은 모든 장비에 센서를 부착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시스템이 크레인의 유압 시스템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그게 실제로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정비팀을 투입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관제센터에서 3번 크레인 유압 펌프 이상 징후 감지, 점심시간에 교체 요망이라는 알림이 떴고 정비팀이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딱 10분 만에 부품을 교체하고 정상 가동시켰어요. 만약 그 부품이 작업 중에 고장났다면 하루 전체가 날아갔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의 중심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현실 공사 현장의 모든 것을 디지털로 복제한 가상 현장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모든 작업, 자재, 인력,
장비가 이 가상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AI가 끊임없이 최적화를 시도했죠.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0%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체 실내 작업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재배치했어요. 심지어 특정 팀의 작업 속도가 평소보다 느리다고 감지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지원 인력을 보내거나 작업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 덕분에 공사가 계획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는 듯 했죠.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속도를 계획했어요. 다만 미국 건설 당국이 믿지 않을까봐 일부러 보수적인 일정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은 기분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감탄이 나왔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저 우리 같은 의심 많은 미국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배려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거대한 3D 프린터를 발견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처럼 생겼지만 끝에는 거대한 노즐이 달려 있었죠. 이 프린터는 복잡한 구조물을 출력할 수 있는 콘크리트 3D 프린터였고 기존 방식보다 30% 가볍고 50% 강하며 복잡한 형태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과학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엔지니어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며 곧 로봇팔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건 벽돌 쌓는 속도가 인간의 5배가 된다고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 기술이 건설 산업을 완전히 변화시킬 혁명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자동차 산업이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흥분해서 설명했더니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더군요. 평소 보수적인 제가 이렇게 흥분한 건 정말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항상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제 눈앞에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미래가 LA의 한 공사장에서 그것도 한국 회사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이라는 건 제가 20년 동안 가장 강조해왔던 부분이에요. LA에서만 해도 매년 건설 현장 사고로 수십 명이 중상을 입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태양건설의 안전 시스템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매일 아침 7시 모든 작업자는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 조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날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리뷰하며 심지어 스트레칭까지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누구든 레드카드로 작업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말이죠. 실제로 한 신입 작업자가 크레인 설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레드카드를 꺼냈고 현장 책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검토한 후에 설치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신입의 지적은 맞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면 보너스까지 지급된다고 했죠. 이는 미국 현장에선 오히려 작업 방해로 여겨지는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줄 아는 체계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장비도 최첨단이었어요. 헬멧은 AR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작업 지시와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작업복에는 센서가 있어 잘못된 자세나 피로 상태를 경고하며 장갑은 유해 물질을 감지해 색이 변했습니다. 고급 장비에 드는 비용만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지만 사고 한 번 났을 때 드는 비용을 따지면 이 장비들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3개월 차 현장 보고서에서 사고 발생률은 제로였습니다. LA 건설 현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치였어요. 효율성 측면도 놀라웠습니다. 태양건설은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4D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업을 최적화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3D로 표현되어 있었고 각 작업팀의 동선이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업 순서를 최적화해서 서로 방해되지 않게 조정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낭비 제로 시스템이었어요. 일반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의 약 15%가 낭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건설은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고 남은 자재는 정확히 기록해서 다음 작업에 재활용했어요.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소량의 콘크리트로 조경용 벤치를 만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가 작업자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포상한다고 했는데 어떤 작업자가 자재 운반 카트에 전동 모터를 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보니 정말 모든 카트가 전동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무거운 자재를 밀지 않고 버튼 하나로 움직이니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근골격계 부상도 줄어들었죠. 프로젝트가 반년 정도 진행되면서 제가 주목한 건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어요. 태양건설팀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거든요. 이건 뭐 그냥 다르다가 아니라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달랐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에서는 대개 작업자들이 시간에 맞춰 또는 약간 늦게 도착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장비 체크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태양건설은 달랐어요. 공식 시작 시간이 7시인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6시 30분에는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요. 처음엔 이렇게 일찍 와서 뭐 하지? 싶었는데 이 시간에 그들은 이미 그날의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비 점검, 자재 배치, 심지어 간단한 팀 미팅까지. 덕분에 7시 정각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즉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하루에 30분 이상을 절약한다고 하니 한 달이면 거의 이틀치 작업 시간을 더 확보하는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매주 금요일 오후 모든 작업자와 관리자가 모여 개선 회의를 하더군요. 누구나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적용됐어요. 위계 질서가 엄격한 한국 기업인데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수평적인 소통을 한다는 게 놀라웠죠. 저는 순간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왜 한국에서는 일찍 개발했는데 미국은 왜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효율성이 생존의 문제였죠. 게다가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고 이게 건설 분야의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의 건설 방식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경쟁이 적다 보니 혁신의 필요성을 덜 느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각자도생 문화는 협업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제 노트북에 중요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태양건설의 안전 시스템과 효율성 방법론을 LAC 건설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처음으로 제가 이 한국 회사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을 LA 전체, 나아가 미국 전역의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곧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태양건설 프로젝트가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 건설업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반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업계 내부의 작은 수군거림이었는데 어느새 전면적인 공격으로 변했죠. LA 건설업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 방식이 미국 건설 산업을 위협한다는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했어요. 인간이란 변화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니까요. 특히 건설업계는 수십 년간 같은 방식을 고수해온 초보수적인 분야였죠. 하지만 반발의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현장 앞에서는 매일 미국의 일자리를 지켜라 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지역 신문에는 비난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시의회에서는 프로젝트 중단 청문회까지 열렸어요. 표면적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일자리를 빼앗는다 등등. 하지만 진짜 이유는 두려움과 이익이었죠.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온 대형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식이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시청 긴급회의에서 톰스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며 프로젝트 중단을 암시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모든 안전 기준을 통과했고 공정률은 예상의 2배, 사고율은 제로였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반대파들에게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모두 코웃음 쳤지만 몇몇이 방문에 동의했죠. 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비웃더니 둘러보고 나서는 진지해졌어요.
특히 안전 시스템을 보고 나서는 연신 메모를 했습니다. 미국 최대 건설사의 기술 임원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었던 거죠. 태양건설이 보여준 방식은 그저 한국식이 아니라 건설업의 미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혁신에 저항하는 건 단순히 그게 새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저항은 태양건설 방식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변화에만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니까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식 방식이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 미국 방식이야말로 관행과 이익에 사로잡혀 비효율적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변화는 필요했고 저는 그 변화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건설의 방식을 LA 전체에 권장하는 공식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력을 걸고 맞서는 싸움이었지만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태양건설 프로젝트가 완성되어가는 마지막 몇 달이 다가왔어요. 이제 제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동료들이 슬그머니 현장 구경을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장 큰 비판자였던 톰슨까지 찾아왔죠. 현장은 매일 방문객으로 북적였어요. 고위 공무원부터 대학 건축학과 학생들까지 모두가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처음엔 절대 불가능하다고 외치던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이제는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인간이란 참 재빠르게 적응하는 동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착공 후 정확히 1년 10개월 만에 약속했던 2년보다도 빠른 시점에 40층 높이의 복합 건물이 완공된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최소 5년은 걸렸을 프로젝트였죠. 준공식 날 현장은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주요 미디어가 취재 나왔고 LA 시장도 직접 참석했어요. 시장의 축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LA 건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혁신의 상징이며 미래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성되다니. 게다가 최종 결산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예산보다 12% 적은 비용으로 완공됐어요. 건설 프로젝트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죠. 게다가 공사 기간 내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건 LA 건설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이었어요. 준공식 며칠 후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저를 집무실로 호출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 시의회 의원들과 건설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스마트 건설 이니셔티브를 승인했고 저를 새로 설립될 스마트 건설 추진단의 단장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장일치라고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격렬하게 반대하던 분들이 왜죠? 나중에 알고 보니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다고 해요. 태양건설 방식을 도입하면 LA시의 건설 예산을 연간 5억 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말해준 거였죠.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 날 들려왔습니다. LA 최대 건설 회사인 웨스턴 컨스트럭션이 태양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발표였어요.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회사가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며 뛰어든 겁니다.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변화에 동참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그들도 깨달은 거죠. 강 대표와 식사를 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더 나은 것을 창조해낸 성공 사례라고 했어요. 한국의 방식과 미국의 창의성이 결합된 거죠. 그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처음엔 두 국가의 대결 구도라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협력이었던 겁니다. 준공 후 몇 달 동안 많은 방문객이 있었고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물어오면 제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그저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제 LA시청 내에서 제 별명은 혁신맨이 됐습니다. 처음엔 비웃음거리였던 제가 이제는 모두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심지어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공무원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 건설 추진단장으로서 첫 프로젝트는 LA 남부에 낙후된 공공주택 단지를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태양건설의 방식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다수 적용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한 진정한 융합 프로젝트였죠. 어느 날 강 대표는 특별한 제안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국제자문단에 합류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이건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국제자문단에 합류하면 세계 각지를 다니며 건설 혁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바로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LA의 스마트 건설 추진단장 역할과 태양건설의 국제자문단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LA의 스카이라인은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건물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고 건설 현장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환경 친화적으로요. 가장 뿌듯한 건 이 모든 변화가 한 명의 용기 있는 한국인 건설가와 그의 팀이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덕분에 저도 그 역사적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종종 젊은 건축가나 엔지니어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혁신은 항상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건설 사업이 짓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그 토대가 되어주고 있었네요. 그래서 점점 더 세계적으로 한국 건설업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은 무엇인가요? 댓글과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